안녕하십니까. 세븐 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매칭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스켈레토나이제이션, 즉 세선화를 통한 워드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선화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께입니다. 즉 그 두께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선하고 물체를 봤을 때 좀 길게 생겨진 거를 선하고 폭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두께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께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걸 연으로 보느냐 하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네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선으로 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저거 한데 네 번째는 뭐 당연히 면으로 보겠는데 세 번째가 좀 약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선화를 시키다가 보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완전한 이제 선으로 세선화가 즉 중앙선이죠. 중앙선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면이 이게 두께가 이제 넓어지기 그러니까 좀 두꺼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세선화를 하면은 이렇게 좀 가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이 됐을 때는 완전한 이렇게 면이 이게 가지가 생겨서 생겨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세부에서는 이렇게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좀 약간 두께보다는 면으로 처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선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약화나 이제 만화 같은 경우인데 전에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길래 우리가 이거를 다 사람으로 인식을 하느냐. 예,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화나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테두리만으로 묘사를 하는데 테두리만으로 묘사를 해도 인식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테두리도 테두리 나름인데 선의 굵기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이렇게 면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까맣게 칠해가지고 면으로 처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가 다 상관없이 전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걸 어떻게 뇌에서 인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이렇게 음영 그림자 같은 경우죠. 이거는 보통의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보면은 어떤 테두리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중간에 옷이라던가 그다음에 양말 그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의 이제 경계선을 통해서 이거를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물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철사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보기 전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실루엣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루엣을 이제 C 파라메타를 추출하기 위해서 즉 이제 인식을 하는 템플릿을 매칭하려면 C 파라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나 C 파라 추출을 해가지고 경계선을 추출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곡률 즉 이제 커베처를 추출을 하고 그 위치하고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는 모양이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두리로 그리면은 이 테두리에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경계선을 구하면은 이게 두 겹으로 나타나요. 그렇겠죠? 바깥쪽 안쪽 다 두 겹으로 나타납니다. 그 두 겹으로 나타나면은 그 두 겹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C 파라 추출하는 거가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쪽에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세선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선화를 하게 되면은 이 세선화 이게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 바깥에 양쪽 경계면에 있는 그러한 테두리들은 약간 좀 흐릿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이제 좀 약간 좀 도드라지게 좀 하얀색에 가까운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앙선 즉 세선이 된 것만 따지면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경우에는 세선을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지면 여기서 C 파라를 추출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똑같은 인식 템플릿 매칭 작업이 이제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선화를 통한 작업이 그동안에 이제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선화를 통한 이 작업을
시키면 물론 이거가 이쪽으로 직접 가기도 하고 세선화도 시키는 별도의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분석을 해서 막 분석도 하고 이쪽도 같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이 더 잘 기존의 템플릿하고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이쪽의 루트를 통해서 인식 루트가 뻗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화나 만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제가 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템플릿이 없으면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원래 자연적인 얼굴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죠. 근데 이런 것도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서 그 인식 체계 즉 템플릿이 잡혀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템플릿이 가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선화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에서는 이제 문자 인식인데 이게 세선화가 보통 이제 그 세선화 그러면은 이제 그 컴퓨터 비전 같은 데서는 뭐 문자 인식에 전부 다 그냥 문자 인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세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세선화는 꼭 문자 인식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세 번째가 이제 문자 인식인데 문자 인식 능력은 생후 4년 이상 지나야지 생겨요. 지금 전에도 이제 인펀트 퍼셉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 문자가 아니고 그냥 단순 그림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4살 이전에는 전부 이게 그냥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에 뭐 알파벳을 가리켜도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선화의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선화를 처리하는 어떤 그러한 그 영역이 뇌에서 생긴다,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뇌라는 거는 처음부터 발달 과정을 보면은 앞에 그 눈하고 가까워서 이제 쭉 눈에 있는 망막 신호가 쭉 들어가면서부터 그 단계 이제 발전이 돼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후 1년 정도까지는 거의 뒤쪽은 아무런 그런 프로세싱을 하지 않는다. 즉 어떤 그게 활성화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앞쪽으로 몇 개 레이어 활성화되고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뒤쪽이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동작이 되고 그게 또 끝나고 나면은 그 뒤쪽이 또 동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차츰 땅 따먹게 해가는 식으로 그게 이제 두뇌가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선화도 상당히 좀 뒤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자 같은 경우 세선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굿타임 아주 가는 선이죠. 가는 선도 전부 다 이렇게 두께만 있으면 무조건 두께만 있으면은 이렇게 세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두께 없는 선은 없지요.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그래서 헤어라인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물체의 경계면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거가 헤어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좀 얇게 표시된 이게 약하게 표시된 그러니까 회색으로 표시된 요게 헤어라인이고 요게 헤어라인이고 요 가운데 있는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거는 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선이죠. 그래서 중앙선으로 나타내서 이거가 결국은 항상 물체를 보면은 세선하고 경계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약간 좀 줄근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선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두께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두께가 다른데 이제 약간의 좀 이러한 가지치기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가지가 생긴다는 거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께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 되는 거를 보고서도 두께가 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선화가 필요한 이유 네 번째로는 이제 게슈탈트를 들 수가 있는데 게슈탈트의 기본은 선의 영속성이죠. 그래서 연속성을 따지기는 이제 면보다는 선이 훨씬 유리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은 두께가 있는 이제 선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선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물체가 이렇게 서로가 오버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랩된 거를 전부 이거는 X표, 이거는 하트, 이거는 화살표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를 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선의 연속성이죠. 선의 연속성을 살려서 그거를 선의 연속성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잘라내기 때문에 이거는 화살표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딱 보면 이거는 뭐 분리되고 이건 하트고 이거는 뭐 각계표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이 두뇌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기계 자체에서는 이런 식의 과정이 없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부에서의 세선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에서의 세선화 방법은 뇌에서 하는 RF 방법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지를 전체를 다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편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원칙은 원리는 동일해요. 뇌에서는 이제 그 뇌 세선화 방법을 살펴보면 전에도 이제 그 문자인식 그 세부 30번째죠. 예,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뇌에서는 이제 폭의 크기하고 거의 동일한 RF들이 매칭이 되면은 그 RF들의 센터점들을 연결해서 세선화를 한다. 즉 여기서 이제 이 두께나 이제 이게 커버될 수 있는 RF들을 이런 식으로 쭉 위치가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작으니까 작은 RF가 매칭이 되겠고, 여기서는 중간 RF, 여기서는 좀 큰 RF들이 매칭이 되겠죠. 그러면 이 RF들의 전부 이제 원점, 즉 센터점들을 쭉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세선화가 됩니다. 그런데 세부에서는 좀 더 이제 그거를 약간 편법으로 좀 간단한 방법을 써서 추출된 이렇게 엣지가, 이게 여기 경계선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경계선들로부터 계속 이제 이 등고선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같은 등고선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이제 등고선들이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여기서 이제 까만 식으로 표시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까만 요게 경계선입니다. 요게 경계선이고, 여기서부터 전부 등고선, 이제 똑같은 높이식으로 해서 같은 색깔들이 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색깔들이 쭉 올라가고 다시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그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등고선을 쭉 쌓은 다음에 거기서 가장 위점에 있는 그 정점, 그러니까 산의 이제 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점들을 연결을 해서 세선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뭐 원리는 같지요. 그래서 그 세선을 이제 추출을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선을 등고선을 쌓아가다 보면 여기 백그라운드에서도 같이 세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세선 방법하고는 좀 다른 점이 이건데, 사실은 배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배경이 이 세선을 따지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이제 물체의 인식을 위해서 앞에 있는 템플릿에 이 A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경계선 부분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 쪽은 이제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글자 쪽에서의 세선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컨투어가 생겨나죠. 그래서 세선화된 컨투어들은 그 전체를, 이 세선을 나오고 나면은 이 전체를 이제 큰 세선 전체를, 알파벳 전체를 커버하는 큰 이제 더 알파벳, 그 큰 알파벳이 이제 RF죠. RF가 적용이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알파벳 A구나 라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모자가 씌워져 있고 다리가 있고 가운데 이제 허리부 같은 이런 게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이 이제 알파벳 A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세선화가 됐다고 해서 알파벳 A라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또 여기서 문자 인식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템플릿을 씌우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세부 30의 문자 인식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선화의 형태와 두께를 보면은 이제 세부에서는 추출된 이제 세선들의 공률하고 두께까지 이제 같이 측정을 해서 이거를 파라미터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경계선에서의 공률을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 각각의 선 세그먼트들로 나눕니다.
색깔이 달라지면 세그먼트가 다른 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세그먼트 하나, 여기 세그먼트 하나, 여기 세그먼트 하나, 여기 세그먼트, 여기도 세그먼트, 여기도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가 세그먼트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위쪽에서는 어차피 그게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눠진 세그먼트별로 이제 그 공료를 구한 겁니다. 공료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게슈탈트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느 쪽으로 꺾어져야 되는 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라는 거는 하나의 그 A라는 글자로 끝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만큼의 이 다리 앞쪽 다리 부분에 이만큼의 뭔가가 차폐가 돼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 허벅지 부분하고 이쪽 아래쪽 다리 쪽 정강이 부분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뭘로 똑같이 이게 A의 한쪽 그 다리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이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게슈탈트인데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세선화에서의 공률입니다. 그래서 쭉 같이 거의 직선 비슷하게 나오는 가 있기 때문에 이게 회색으로 연결된 이 선을 이제 이게 같은 저거구나라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어떤 그 차폐가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A라는 그 글자를 봤을 때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가늘고 뭐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선화를 했다고 해서 그 선만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의 모양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선에서의 각각의 그 등고선의 높이, 즉 산의 높이죠. 그 산의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하게 물론 이거 뭐 숫자로 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지만 어떤 좀 더 편하게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그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녹색, 이제 파란색 거쳐서 이제 보라색을 해서 빨간색 점점 더 이제 짙어지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가고 그렇게 짙어지는 색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이게 뭐 17개인가 밖에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게 그거보다 더 높은 두께에 대해서는 다시 이거를 색깔을 반복을 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위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위로 가면은 이제 점점 이제 두꺼워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밝고 어두운 데로 갔다가 다시 밝은 데에서 이제 또 비슷한 그 두께가 계속 이제 진전이 쭉 이어가죠. 이렇게 녹색으로. 그러다가 여기서 어두워지고 다시 여기서 또 이제 두께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밝은 데서 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색깔이나 이 등고선의 높이 그것만 보면은 지금 이게 여기 두께가 얼마짜리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선화의 예를 이제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면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선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면으로 해서 세선화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겠지만 사각형 끝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엣지가 갈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각형은 대충 갈라져요. 그런데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면인 경우에서는 보통 여기서 이제 서클을 보면은 이제 사방으로 펴져나가는 그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꼭 X자 형태로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바둑판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화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에서 쓰고 있는 그 구조가 등고선을 이용하는 구조고 그 등고선을 이용하는 구조는 바둑판에서 행해지다 보니까 이게 쭉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사각형,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대각선 쪽에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거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 뭐냐 하면은 이게 좀 간격이 이 면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선이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쫙 나와요. 아까 보셨지만. 근데 면인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끝이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게 이 가지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까 앞에서 이제 가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각이 좀 예리하게, 이건 뭐 90도가 약간 넘지만 좀 뭐 90도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지들이 생겨나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요게 90도로 꺾이니까 이제 가지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둥그스러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 각이 굉장히 이제 예각이 아니라 둔각으로 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쪽으로는 약간 뾰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코너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으로 인식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굵은 선이죠. 굵은 선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꼭 면처럼 이렇게 떡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역시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면에 해당되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자체를 여기는 중간에 면이고 여기는 선이 면에 붙어 있는 걸로 인식하지 않죠. 그리고 이거 하나의 그냥 선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게슈탈트 법칙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어진 선이 이쪽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이제 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 눈에 있어서의 이제 컴포넌트하고 컴파운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위쪽에서의 게슈탈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즉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에서 어떤 제대로 된 디시전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시킨다. 이렇게 피드백 조건에, 그러니까 신호에 의해서 좀 더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피드백 신호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선 두 개와 가운데 뭉툭한 면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의 기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사람 얼굴을 점으로 그린 경우를 이제 보여드렸죠. 사람 얼굴을 이렇게 도트로 해가지고 점으로 막 찍어내니까 그게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이렇게 쭉 선으로 그린 다음에 그 중간중간을 전부 바둑판처럼 잘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사람 얼굴을 이제 그린 다음에, 스케치로 그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얀 바둑판 같은 이제 망사를 덮어서 선의 중간중간을 전부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역시 그게 도트로 잘라졌다 하더라도 사람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망사를 씌우자마자 사람 얼굴이 갑자기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왜 보이느냐?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거를 강의를 한 적이 있었냐 하면은 교류라는 거는, 가정에 들어오는 교류는 60Hz죠. 그러니까 60Hz라는 거는 뭐냐면, 60Hz 교류라는 건 뭐냐면, 1초에 6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껐다 켜졌다 하는 거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기상천외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그럼 전구가 1초에 60번이 껐다 켰다 해지는데 왜 켜져 있는 걸로 보이죠? 꺼져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진짜 이거 진짜 탁월한 질문이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냐 하면은, 꺼져 있는 부분보다 켜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한 대답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슈탈트에서도 이걸 선을 전으로 다 잘랐다고 해도 뇌에서 그거를 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없애는 기제가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얼굴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게슈탈트 법칙은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선으로 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 어떤 뇌 속에 어떤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그러한 회로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줘야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한 것처럼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이건 약간 좀 가는 선에 보는 거예요. 가는 선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두께만 조금만 있으면은 다 그게 세선이 돼서 이렇게 세선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더 두께가 있는 거죠. 스마일인데 이건 원으로만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세선화가 되면은 하나의 그 선으로 딱 이제 정확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선화의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경우에서 해봤어요. 이거 알파벳 같은 경우인데 알파벳이 두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이거 한자를 세선화했을 때 했던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가지치기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됩니다. 이거를 다 고려를 해서 인식을 해야지만 이게 알파벳 ABCD로 보이는 거예요. 꼭 뭐 붓글씨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두께가 다 다른데 그런 거죠. 이게 달팽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180도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세선화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보면 여기서 이제 앞에 거가 이제 차단을 시켜서 뒤에 거가 잘 안 보이는 경우, 가려지는 경우죠. 그런 경우도 전부 다 게슈탈트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세선화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것 자체를 다 처리를 해야지 이게 어느 쪽이 앞에 있고 어느 쪽이 뒤에 있고 이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그 색깔별로도 뭐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한 경우기 때문에 단순한 경우는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높지요. 우리가 그 인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인식을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제들 중에서 세선화에서 그 곡률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그거를 이어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기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게슈탈트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첫째가 보면은 이제 세선이 됐건 아니면 경계선이 됐건 이 곡률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러가 거의 동등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거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전에 심플리시티 같은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도형서부터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뭐 커넥티비티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록시머티 친밀한 거 이거하고 이거는 뭐 두 개가 그러니까 모양이 뭐 비슷해서 친밀한 거인 거 뭐 그런 가지 이제 여러 경우를 다 따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전 시간에 컴포넌트하고 컴파운드를 말씀드렸을 때 이제 하듯이 그거를 다 게슈탈트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칙들을 다 따져서 이거를 워드 매칭, 이거는 하나의 워드다. 이거는 하나의 뭐 이디엄이다.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매칭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선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 47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계속 다 말씀드린 거예요. 두께는 선하고 폭으로 인식되는 경우죠. 그래서 두께로 보느냐 면으로 보느냐 하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만으로 묘사를 해도 인식에 문제가 없는데 이는 이제 세선화 후에 C 파라메타를 추출해. 이게 아까 만화하고 약화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문자인식 능력은 4년, 생후 4년 이후에 생기고 그전에는 단순 그림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뭐 알파벳 같은 거를 가리키면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뇌는 계속 어떤 땅 따먹기식으로 계속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게슈탈트의 기본은 선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따지기에는 아무래도 면보다는 선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부에서의 세선화 방법은 뇌에서 하는 아랫 방법 동일하지만 이제 등고선을 쓰는 약간의 편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에서는 추출된 세선들의 곡률과 두께까지 지정해서 파라메타로 이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강의까지 해서 워드 매칭은 이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센텐스 즉 어떤 패턴에 이제 칼라를 입혀서 명암을 따지면서 어떤 그러한 3차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느냐 인식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